안녕하세요. NC의 수학 노사관계론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5주차 수업, 노동조합 이동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노사관계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노사관계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죠. 역사 발전 과정은 5단계에 걸쳐 있다. 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내용은 노사관계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총 7가지인데 커 교수가 주장하는 4가지 유형, 그 다음에 오우치 교수와 그 밖에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노동조합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이론. 그래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이제 프린터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프린터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우위가 나와요. 노동조합의 우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의가 나오고 있죠.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보시면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인 단체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그리고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적 단체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근로자가 나오죠. 근로자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1번이 되겠죠. 근로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생활의 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있죠.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체크해 두세요.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적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3번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집단적 단체라고 정의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이제 크게 3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동조합은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가 되겠죠.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이 노동조합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자의 항구적 내지는 계속적인 단체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근로자가 개별적 내지는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독립된 근로자 간의 조직화를 통해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근로자들이 경제적 내지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자주적인 집단 조직체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가 있죠. 손가락 표시 보시면 굵은 글씨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고용 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 단체를 말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이것을 외부 부처라는 사람이 주장하게 된 거죠. 외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5장에서 나오게 돼요. 5장에 국제노동이론이 있죠. 국제노동이론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산업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외부 부처가 되겠죠. 외부 부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외부 부처는 산업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거기 이제 보시면 굵은 글씨 보시면 고용 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단체라고 개념을 잡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체크해 두실 것이 첫 번째는 고용 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 근로자가 되겠죠. 임금 근로자 후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하실 것은 지속적인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지속적 단체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 부처라는 사람은 산업민주주의의 창시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7주차에 공부하겠지만 산업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단체 교섭을 실현하는 게 있는 거죠. 단체 교섭을 실현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을 올리는 데 있는 거죠.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노동운동 이론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단체 교섭을 실현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노조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되는 일 5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노조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노동조합에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 내지는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도 노조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것도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치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도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노조가 해서 안 될 일, 이 5가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5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목적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목적, 즉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근로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조합주의 원칙,
조합주의 원칙을 보시면요. 노동조합주의 간행이 있어요. 간행이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사 간에는 자유와 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조건은 자주적 내지는 평화적으로 협상해야 된다. 자주적 내지는 평화적으로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간행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조합주의의 기본 3원칙이 나오죠. 노동조합주의 간행의 기본 3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요.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이 있죠.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두 번째, 자유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세 번째, 자유로운 쟁행의 원칙. 이러한 세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부수적,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 원칙에 따라오는 3원칙이 있죠. 첫 번째, 정부가 개입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 불간섭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으로부터 자유의 원칙이겠죠. 정당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 내지는 경영자로부터의 자유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간행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3원칙, 그다음에 부수 3원칙을 정리해 두시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역할은 순기능이니까 노동조합이 좋은 것이 좋은 기능이겠죠. 좋은 기능. 그 다음에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순기능을 보시면요. 순기능적 역할,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을 보시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는 소득 분배 공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 가지 순기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역기능도 있죠. 역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국민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저하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소득 분배를 왜곡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으로 역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크게 순기능 세 가지, 역기능 세 가지겠죠.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순기능을 볼게요. 순기능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이것은 이직률을 저하시키게 돼요. 이직률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옮기지 않게 되니까 그로 생기는 것이 이제 고용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고용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가 되겠죠. 이 첫 번째 순기능이 되겠죠. 노동조합의 순기능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 제고가 나오죠. 공정성 제고는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되면은 노조 가입 근로자들 사이에 불공정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순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위진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겠죠. 대표하는 조직이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저소득자라든지 그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이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순기능 역할 세 가지가 되겠죠. 반면에 역기능이 나오죠. 역기능. 역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노조 분규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저하되게 돼요. 이러한 역기능도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분배를 왜곡하게 돼요. 소득 분배를 왜곡하게 된다. 이것을 보시면 소득 분배를 왜곡하게 되는 이유는 근로자 간의 격차를 형성하게 되겠죠. 근로자 간의 격차를 형성하게 돼서 수평적 불공정성을 유도하게 되는 역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으로 역기능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역기능. 이것을 살펴보시면 세 번째는 세 번째 역기능 보시면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하게 되니까 노사 분규가 있겠죠. 노사 분규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역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수단이겠죠. 조직 강화 수단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숍제도가 있겠죠. 숍제도. 이렇게 정리하면 약간 좀 어렵겠다. 조직 강화 수단으로서 첫 번째 조합은 확보해야 되겠죠. 조합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금.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자본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합원 확보, 그다음에 자금 확보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원 확보가 나오죠. 조합원 확보는요, 숍제도가 있죠. 숍제도. 그러니까 조합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숍제도를 두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금 확보가 나오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크오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확보 보시면 이제 숍 제도가 있는데 숍 제도는 양적 측면이 되는 거죠. 양적 측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아지겠죠. 많이 확보하다 보면 이게 또 서로 목소리 내다 보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원 확보는 인적 요인이 되겠죠. 반면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체크오프 제도 두고 있죠. 체크오프 제도 이거는요. 질적 측면이 되겠죠. 질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물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수단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조합원의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숍제도가 있는 거예요. 숍제도. 그 다음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체크오프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숍제도, 그 다음에 체크오프 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잠깐 칠판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과 조합비 징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기본적 숍제도가 있죠. 숍제도가 첫 번째 나오죠. 이다음 숍제도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정리되시죠? 첫 번째 이제 기본적 숍제도에서 이제 첫 번째 오픈 숍제가 나오죠. 오픈 숍제. 오픈 숍제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것이 오픈 숍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다. 이것이 오픈 숍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유니언 숍제가 나오죠. 유니언 숍제 보시면요.
고용주는 조합원 이외에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것이 유니언 취업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로즈드 취업제가 나오죠. 클로즈드 취업제는요,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의 전제가 되는 것이 클로즈드 취업제가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드 취업제는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하게 돼서 이제 고용 조건의 전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노동조합의 가입이 늘게 되면은 노동조합 측에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클로즈드 취업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형적 취업제도가 나오죠. 변형적 취업제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이전시 취업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되죠. 대리. 그러니까 대리 기관의 취업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에이전시, 대리기관 취업제도이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 취업제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시 취업제도 같은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납부하게 되면은 혜택을 같이 받는 제도, 이것이 에이전시 취업제도 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퍼렌셜 취업제가 나오죠. 이것은 우선 취업제도가 되겠죠. 우선 취업제도는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채용이 있어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프레퍼렌셜 취업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취업제가 되겠죠. 우선 취업제도, 즉 이것은 조합원들에게 고용상의 우대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들에게 고용상의 우대를 해주는 제도, 이것이 두 번째 프레퍼렌셜 취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인티넌스 멤버십 취업제가 나오죠. 이것은 조합원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기조합원은 물론 단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제도, 이것이 메인티넌스 멤버십 취업제를 말한다. 이것은 조합원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제도를 말한다.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있겠죠. 첫 번째 취업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반면에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체크 오프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조합비 징수 제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합비 징수 제도. 노동조합은 조직체로서 세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 조합원 수의 확보와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두 가지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 두세요. 이것이 체크 오브 제도가 되겠죠. 체크 오브 제도. 즉, 체크 오브 제도는요, 회사의 급여 계산 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해서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체크 오브 제도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합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 보시면 밑에 표시 보시면 매월 임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넘어서서 조합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1997년에 보니까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래서 자세한 것이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노동조합의 기능이죠.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